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뵙습니다. 3월 봄이 됐는데 많이 더워졌죠? 네, 갑자기 뭐 적응이 안 되네. 봄이 되면 사람들이 기다렸던 때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들이도 많이 하고 뭐 스프링이란 말처럼 이렇게 가슴 안에서도 생기가 피어오르는 그런 때인데 뭐 그렇지 못한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좀 낯설죠. 이 봄이 꽃이 필까? 그래서 오늘 봄과 관련된 주제로 희망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되게 진부한 단어죠. 어릴 때부터 너 장래 희망이 뭐니? 아마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일 텐데요. 어릴 때만 그런 질문 받다가 커서는 그런 질문 안 받죠. 그렇지만 우리는 희망이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, 인간이 그런 존재 같아요. 미래를 늘 생각하게 되고 예상하고 기대하고. 근데 그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면 답답해하고 때로 실망하고 절망에 빠지고. 근데 시대적으로 보면 옛날에 뭐 독재 시절도 있었고,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,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나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렇게 절망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고도 성장기여서도 그렇기도 하거니와 또 어떤 시민사회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 맞서 대결하는 그런 힘들이 탄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, 또는 제가 젊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, 근데 요새 젊은 친구들은 또 N4 세대니 그럼 뭐 헬조선이니 해서 굉장히 이제 기성세대로서 참 안타깝고, 손주가 태어났는데 또 이 손주를 볼 때마다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과연 괜찮을까, 이런 걱정이 먼저 들고, 그래서 오늘 그런 주제로 잡아봤습니다. 선생님은 그 절망에 빠져본 적이 있죠? 언제? 글쎄요, 절망까지는 잘 모르겠는데, 이거 뭐 너무 낯서네?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, 그러나 뭐랄까, 해결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제 다 주관적으로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걸 너무너무 힘들게 겪는 사람들이 있고, 이미 많은 걸 또 이렇게 갖고 태어났거나 아니면 어떤 연대 속에 있다면 그 어려움이 아무래도 좀 경감되겠죠. 그죠? 나는 유복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, 그래서 유복했다 나는. 그런 생각이 들고, 그래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거는 내가 해결하지 못해도 어디서부턴가 도움이 올 거다,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. 그거는 무슨 보증은 없죠. 없는데 그런 이제 그 경험과 기억이 있는 거죠, 내 안에. 그게 앞으로를 예측하게 해주니까, 우리가 절망한다 그럴 때 되게 이렇게 좀 몸이 안 움직이잖아요. 우리 디프레스 된다 그러는데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외적으로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. 그때도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. 그러니까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대책이 없는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간 입장이라서, 예를 들면 평택에서 열린문화라는 걸 하겠다고 가요. 대책 없이 가는데 무슨 뭐 인연이 있다고 해봐야 이제 YMCA가 거기 있으니까 나도 YMCA 했었다, 뭐 이 정도 인연이 있는 건데, 그냥 오늘도 누가 회원가입을 하나 해주겠지. 회원가입 한 15,000원인데 그럼 그거 갖고 쌀 사고 짜장면 먹고 그랬어요. 그 다음 날 없을 수도 있는데, 어떤 이제 그 뭐랄까, 그것도 희망이겠죠.
이런 일을 하면 어떤 진정성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어떤 선의와 닿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, 그러니까 희망보다는 믿음에 가깝겠네요. 예,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시대에 만연해 있는 이 무력감, 자포자기하는 듯한 그런 정서, 일본에서부터 그게 먼저 시작됐고, 무라카미 하루키가 어떤 소설에서 그런 말했는데, 일본 사회, 우리나라에는 모든 게 다 있다,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희망만 얻을 수 없다 그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했던 것 같아요. 그렇구나. 네. 예. 희망의 격차 이런 책도 일본에서 나왔고, 그러니까 학력 격차, 소득 격차만큼이나 희망의 격차도 지금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. 사회학자가 쓴 건데 이런 담론들이 나오는 상황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뭐 스쳐가는 게 있긴 있는데 나는 이제 일본 문학 쪽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. 그런데 아무래도 뭐 공연 예술이나 이런 쪽은 이제 또 영화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 거기에 희망이 없다는 거는 지금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. 그러니까 직물적이라 그럴까요? 보이는 것이 다예요. 어떤 면에서는 일본 예술이 좀 그렇다. 예. 물론 거기는 이제 미신도 많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애니메이션에 나오듯이 그런 상상의 존재들이 있지만 그것과 내 철학과는 관계가 없어요.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, 그들은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게 없고 그 힘의 관계거든요. 그러니까 마임 연기자들을 보면 주제가 철학적 주제가 거의 없고 되게 감상적이에요. 센치멘탈이에요.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질문을 하면 답이 없는 거야. 그러니까 이걸 관객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대책이 없는 거를. 그러니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거는 감정이야. 센치한.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는 그런 이제 해학, 그 풍자 이런 거에 보면 뭐 죽을 때 죽더라도 오늘 맛있는 거 먹는 그런 분위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뭐랄까 세상을 보는데 그것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. 우리 산천과 이 사계절에 대한 경험이라는 게 통째로 우리한테 세상은 살만 라는 걸 준다는 거죠. 그래서 그것이 어떤 표현의 원천이 되죠. 사람들의. 그러니까 뭐 우리의 그 민요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 안에 보면 우리가 이제 흥이 있다 그러잖아요. 그 흥이 있다는 건 뭐냐면 살아있다는 거거든. 그게 침잠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꿈틀거림이 있어서 좀 레슬링 같은 거 하면 이렇게 꽉 누르고 있잖아요. 그래도 꿈틀꿈틀하는 그런 느낌 있죠. 그래서 완전히 난 죽었다 포기 이런 느낌은 별로 없다. 우리나라 문화에는. 근데 일본은 좀 이렇게 어떤 그 자연재해 이런 것 때문인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그런 경험과 어떤 그 이제 마인드가 공유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다. 자연재해 영향이 큰 건 같아요. 제가 지난주에 일본에서 스페셜 다큐로 이렇게 본 게 앞으로 30년 내에 오사카부터 도쿄까지 엄청난 지진이 올 확률이 70%. 그건 일정한 주기로 오는데 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오면 이 근대 이후에 처음 오는 거라서 빌딩들이 엄청나게 높잖아요.
그렇죠. 그 사상자들의 규모라는 게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. 맞아요. 그걸 이제 시뮬레이션 해주는데, 야, 저걸 몇백 년마다 늘 겪어왔다면 진짜 아무것도 못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. 근데 한국에서 아까 그런 뭐 해학이라든지 이런 게 문화 전통으로 있었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지금 잠깐 사라진 건지, 왜 자살 같은 것만 봐도 일본 못지않게 또 많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다양성이 있달까요? 사람들 안에 흥이라고 하는 게 어떤 획일적인 게 아닙니다. 각자의 자기 안에서 녹아서 에너지로 만들어졌는데 이거 개성이죠. 그러니까 어떤 사람,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볼 때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? 할 수 있는 것도 어떤 개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심각하고, 그러니까 막 그 세상을 다 폭파시키고 싶은 그런 것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저는 그런 다양성들이 있고 훨씬 더 다이내믹함이 있는 거 아닌가. 예? 다른 세계보다 훨씬 절망스러운 상황인가? 저는 뭐 그런 이제 측면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지만, 입시지옥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뭐, 예, 그다음에 이 삶의 속도 이런 것들이, 근데 그것의 반대 측면에는 살만한 어떤 그 다이내믹함이 또 있다는 거죠. 사람이 욕구를 자극하기도 하고, 사람을 너무 이렇게 느슨하고 뭐랄까 이제 희말이 없이 만들지 않는 그런 분위기도 있다는 거죠. 그거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굉장히 생명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, 그래서 나는 다르다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, 현대 사회로 오면 복잡성이 커졌잖아요.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문제가 오늘에 오면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. 이거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는 서구의 철학을 갖고 대응을 많이 해왔잖아요. 기계 문명도 그런 거고. 거기 이분법이 있다. 그러니까 희망 아니면 절망이야.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니고, 그런 어떤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존재하냐, 그 사회에.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희망 뭐 이런 얘기하는 걸 많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. 희망, 절망 이런 구분법하고는 좀 달라. 하긴 전통사회에서 그런 말 자체를 쓰지 않았던 것 같아. 이 말 그렇죠. 자체가 사실 근대 이후에 생겨난 것이고. 그 열받거나 쪽팔리거나 이런 건 많아.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 다양한 수준이 있죠.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과제들, 그렇게 대응을 하지. 이것이 관념적으로 세상을 이렇게 딱 둘로 구분하거나